여기다가 간단하게 복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미니 테스트를 채점하기가 겁나요. 들으면서 다시 되새기고 나서 이따 미니 테스트 다시 뽑아줄게요. 알겠죠? 새 거예요? 혹시 테스트지가? 뭐라도 채워져 있죠? 네. 좋아요. 새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은 무슨 건 이런 애들이 있었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직권부터 가볼까? 자, 직권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부터 지구 저 안에까지야.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구형으로 있으면 이 안에 단면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걸 한번 뜯어보자. 이렇게 허물하게 뜯었어. 자, 우리 제일 바깥에 있는 층을 뭐라고 할까요? 오, 그렇지. 여기를 지우가 오늘 한 지각이라고 해요. 앞으로 지각을 하실 건가요? 아니죠. 하실 건가요? 자, 우리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지각은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액기 중에 무슨 상태일까? 고체 상태지. 우리가 밟고 있으려면 액체일 수도 없고 기체일 수도 없잖아. 고체 상태야. 근데 지각은 우리가 한 단어 동안 배웠던 익숙한 그 사람 뭘까? 뭘로 돼 있을까? 무슨 광물로 돼 있을까? 그렇지,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산염이 제일 많은 게 지각이고 얘는 고체 상태야. 자, 이 안에를 한번 봐보면 이 안에 엄청나게 두꺼운 층이 또 하나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오, 멘틀. 자, 지각 밑에 있네. 그래서 성분이 비슷해요. 얘도 뭐로 돼 있을까? 그렇지, 규산염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얘도 무슨 상태일까요? 고체 상태야. 어휴, 정신 차리고 있죠? 고체 상태야. 고체 상태인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고체인데도 불구하고 뭘 할까? 대류를 해요. 좋아요. 대류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얘는 직권의 몇 %를 차지한대? 그렇지. 80%를 차지한다. 자, 그러면 우리 세포에서도 제일 가운데에 있는 거를 핵이라고 했었지. 원자에서도 양성자가 있는 중간에 있는 거 뭐였어요? 원자 핵이었지. 좋아요. 알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우 여기 안에 뭐라고 할까? 자, 세포에도 핵이 있고 원자에도 핵이 있네.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뭘까? 핵이지. 핵이지. 핵이야. 근데 이 핵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에 따라서 바깥에 있는 외핵과 안쪽에 있는 내핵으로 나눌 수가 있어. 자, 지구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을까 높을까? 높아요. 그러면 이 땅 물질이 저 안에 높은 데로 가서 어떻게 되죠? 온도가 높아. 그럼 어떻게 될까?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될 거예요. 액체가 돼. 외핵은 액체 상태야. 자, 근데 우리 물질을 막 섞어가지고 가만히 냅둬봐. 그럼 무거운 게 밑으로 갈까 위로 갈까? 밑으로 가요. 그래서 이 밑에 안쪽에 있는 애들은 다 무거운 애들이야. 무거운 애들. 그래서 이 안에는 철이랑 니켈이 많아. 철과 니켈이 많아. 근데 액체라네. 액체라는 게 일단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우리 지구는 혼자서 뭘 해? 자전을 하지. 그럼 자전을 하면 액체가 안에서 돌겠네? 그치? 그래서 액체가 안에서 돌면서 지구 자기장이라는 걸 만들어. 우리 돌면 전자기장 만들어지는 거 배웠었죠? 언젠가 배웠을 거예요?
중학과학에 나오죠. 그래서 액체가 돌면서 지구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되고 내 핵도 물질은 외핵이랑 똑같아. 그럼 뭐랑 뭘로 돼 있을까? 철이랑 니켈로 돼 있겠네. 자, 근데 이 내핵까지 가면 압력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녹는 점이 올라간다? 올라가서 신기하게도 내핵은 온도가 높은데도 고체 상태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외핵만 기억하면 되겠네. 외핵만 무슨 상태? 액체 상태. 그래서 외핵은 이응이 들어가죠. 이응 들어가는 거 액체다 라고 외워두고 나머지는 다 전부 무슨 상태? 고체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무슨 건으로 넘어가 볼까? 수건으로 가볼까? 수건에서는 우리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로 층을 나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층들은 대부분 바람의 영향을 받아. 바람에 의해서 얘네가 균일하게 섞인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온도가 항상 일정해요. 우리 이 층을 뭐라고 불렀지? 섞인대. 섞이는 거 어려운 멋있는 말 뭐라 할까?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는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니까 섞여서 혼합이 돼서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보자. 많이 불면 많이 섞여, 적게 섞여? 많이 섞여. 그러면 혼합층이 어떻게 돼? 두꺼워져, 얇아져? 두꺼워져요. 바람이 많이 불면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리액션이 너무 좋은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바닷속에 물안경 끼고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수영 못하는 건가요 혹시? 자, 물안경을 쓰고 들어가면 앞이 보여. 그렇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반짝반짝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비웃나요? 빛이 있다는 건 아직 2층에는 태양의 영향이 온다는 거야. 태양의 영향이 온다는 거야.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양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깊이 들어가면. 그럼 태양빛은 밝은 것뿐만 아니라 따뜻하지. 근데 태양의 따뜻함이 점점 줄어드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2층은 수온약층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뜨거운 공기, 뜨거운 물은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가지.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가? 아래로 가지. 근데 얘를 봤더니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네. 그치? 그럼 얘는 자연의 섭리를 따랐어, 안 따랐어? 위가 따뜻하대. 위가 따뜻하대. 그럼 자연의 섭리를 따랐어, 안 따랐어? 따랐어. 그러면 얘가 이미 자기가 모든 섭리를 따르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 그래서 2층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너무너무 안정해요, 이 상태가.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 태양빛이 다 들어찼다? 그러고 나면 태양빛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깊이 들어가도 온도가 항상 똑같은 거예요. 여기 층을 이제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심해층. 자,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물고기를 본 적 있나요? 이게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누굴 보고 있는 거죠? 얘가 사실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대요. 알고 있어요? 우리 이 심해층까지 가면 압력이 높지. 그럼 거기서는 멀쩡한 물고기처럼 생겼던 거야. 근데 얘가 위로 올라오니까 압력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얘가 퍼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겨진 거야. 그래서 못생겨진 거예요. 알겠죠? 얘는 심해층에 사는 애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이 수은양층이 너무너무 안정하다고 했지. 그래서 심해층이랑 혼합층은 섞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가 절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얘랑 얘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다음은 무슨 건? 기권으로 가볼까요? 기권도 우리랑 가까운 쪽부터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를 한번 봐봅시다. 높이랑 온도. 자, 우리는 땅에서 지내고 있어, 그치? 자, 땅에서 지내는데 저 멀리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 애 누구예요? 태양이야. 근데 우리는 이 태양의 영향보다 지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의 빛을 지구가 한번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반사를 시키거든? 이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 지구가 복사해서 내보내는 에너지라는 거야. 근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랑 태양 중에 나랑 더 가까운 건 누구겠어? 지구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영역은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야. 그러면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지구에서 내보낸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낮아져. 2층을 대류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를 보면 위에가 지금 차갑지? 위에가 차가워. 아래가 따뜻해. 그 말은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한 거야. 위에는 원래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돼.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싶어 하고 따뜻한 공기는 자꾸 올라가고 싶어 하니까 여기가 계속 빙빙빙빙 돌게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해? 대류라고 해. 얘를 설명하는데 규나가 표정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뭐지 했는데 솔직히 자,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면은 얘가 찬 공기를 만나면서 여기 구름이 생겨요. 구름이 생기면 여기서 비가 내리지. 비가 내리는 거를 우리 기상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류권에는 대류도 일어나고 기상현상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고 나면 갑자기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온도가 또 따뜻해진다? 이게 왜 그런다 했지? 또 뭐야? 처음 들어요? 자, 여기에는 오존층이 있어. 오존층이라는 거는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애예요. 태양에서는 에너지가 높은 빛도 내려오고 낮은 빛도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가 높은 쪽에 해당하는 게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외선 맞으면 어떻게 돼? 피부가 늙어요. 세포가 손상되고. 그쵸? 이거를 막아주는 게 오존층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높은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있겠지. 그치? 높은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를 오존층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오존층 때문에 잠깐 꺾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오존층이 없는 곳으로 다시 가면 원래대로 높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오존층이 있는 곳을 성층권이라고 해. 성층권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비행기예요, 비행기.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비행기 타고서 하늘에 올라가면 구름이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죠. 그럼 우리가 구름 위에 올라온 거야, 비행기를 타고. 근데 왜 성층권을 다니냐면 얘 지금 보면 위에 있는 층의 온도가 어때? 높아. 여기 따뜻해. 자, 아래에 있는 층이 어때, 온도가? 낮아. 그럼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하지. 높이 있는 데가 따뜻하니까. 그럼 얘가 굳이 섞이려고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비행기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거야. 아, 여기 다니면 구름도 없고 비도 안 내리고 천둥 번개도 없겠네? 그리고 여기가 막 섞인다고 공기가 움직일 일도 없겠네? 그치? 그래서 비행기는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서 여기 성층권에 다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름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있는 구름은 다 내 발 밑에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다시 온도가 낮아지는 이 부분을 중간권이라고 불러. 중간권. 그러다가 이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그러면서 태양이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을 열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열권에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 했지? 오로라가 있다 했어요. 여기에서는 태양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태양풍에 의해서 생기는 오로라가 많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중간권을 보면 위에가 차갑네? 그치? 아래가 따뜻하네? 그럼 내려오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대류가 일어나? 일어나겠네. 근데 신기한 게 여기에서는 기상현상이 안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우리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구름이 생겨야 되잖아. 구름은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지. 근데 이 중간권은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기는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지만 뭐가 없다? 물이 없어서 뭐가 안 일어나? 그렇지. 기상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첫 번째 뭘까? 그렇지, 태양 에너지. 태양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뭘까? 지구 내부 에너지겠죠? 지구 내부 에너지. 좋아요. 자, 세 번째는 야, 태양과 지구가 나왔어. 그럼 찍어. 하나 뭘까? 달이야, 달. 알고 있었잖아. 달로 인해서 생긴 에너지가 뭘까요? 조력 에너지야, 조력.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침묵이 이어지고 있지. 규나야? 조력 에너지. 우리 바닷물, 밀물, 썰물을 뭐라고 해요? 조수간만의 차라고 하죠. 처음 들어봤나봐요. 조력은 밀물과 썰물의 힘을 말해요. 밀물과 썰물의 힘. 그래서 우리 질량을 가지는 모든 물질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질량이 나가죠. 질량 있죠? 본인은? 질량 있죠. 체중이 올라가면 숫자가 뜨죠. 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 질량이 작은 물질이에요. 우주 전체로 보면 우리 얼마나 티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 있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는데 지구 단위로 봐봐. 이 질량이 우리에 비하면 엄청 크지? 그치? 그래서 얘는 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달이 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달도 커. 달도 뭐가 있을까? 충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달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끌어당기면 썰물, 다시 내주면 밀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힘을 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에너지가 있는데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 안에다 저장해 놓은 에너지가 있어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에너지랑 이 안에서는 핵붕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핵붕괴에 의한 에너지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환기를 잘 시키나요? 주기적으로 창문을 연다. 하면
두 명, 세 명, 뒤에 드는 사람 좀 뻥 같은데? 창문 잘 열어야 돼요. 자, 선생님 친구 중에 창문을 안 열고 계속 공기청정기만 돌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미세먼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조금 깨끗하긴 해요. 우리 조금 깨끗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건축물이나 지구에서 방사능 물질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걸 진짜 환기를 하지 않으면 방사능 물질이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곳에 가면은,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거든요. 실습을 하고 있는 곳에 가면은 선생님은 지금 귀중한 손님이 아니죠. 선생님이 의리잖아, 그치? 의리야. 그러고 손님들은 어때? 돈을 내는 사람이잖아. 갑이야. 그래서 병원을 보면 병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하 1층부터 쭉 여기까지는 어때? 햇빛도 들고 좀 쾌적하죠. 방사능 물질도 적겠네? 그쵸? 여기는 환자들 공간. 자, 근데 지하 1층까지는 계단을 내려가면 소리도 나와요. 여러분 뭐 운동하셔야 돼요 하면서 피아노 소리가 나. 내려갈 때. 지하 2층 직원 식당이에요. 여기부터. 제가 어두컴컴해져. 소리 안 나. 공기도 좀 안 좋아요. 이 밑에 내려가면 지하 3층에 실습실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공기 안 통하고 라돈이 많고 방사능 물질을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잠을 못 자면서 여기 있어요. 건강에 최악이겠죠. 여러분은 지하 3층이 없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잘 시키기를 바래요. 알겠죠? 지구 내부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각이 이렇게 있으면 지각 아래는 무슨 층이었어, 균아? 지각 아래는? 그렇지, 멘틀이지. 근데 멘틀에는 뭐가 일어난다 했지? 그렇지, 지각이 있고 이 안에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 안에서는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지각이 계속 움직이겠죠. 지각이 움직여. 그래서 이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떼서 판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판이라고 불러요. 우리 역사 시간에도 그렇고 과학 시간에도 그렇고 사회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태초에는 판이 하나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쵸? 이 판이 하나였을 때 뭐라고 불러? 분명히 들어봤을걸? 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판 하나였잖아, 그치? 판은 하나였잖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판이 하나인 거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갈라지면서 대륙이 여러 개로 나뉘고 판이 여러 개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은 계속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여요. 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알겠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여기서 계속 빵빵빵빵 터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류가 일어나고 이거에 의해서 판이 벌어지거나 움직이거나 좁아지거나 하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지각 변동이라는 건 지각이 변형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얘기한대요. 이쪽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나요? 102쪽? 자, 그래서 지각이 변형되는 활동을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여기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빵빵빵 끓고 있다가 펑 터졌어. 그걸 뭐라고 해요? 화산이라고 하죠. 그럼 이렇게 끓고 있는 도중에 판과 판이 부딪혔어. 그래서 지지지직 소리가 나. 그걸 뭐라고 할까?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이나 지진 이런 것들은 다 지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변동대라는 건 이 지진과 화산이 잘 일어나는 부분을 말해요. 지진과 화산이 잘 위치하는 곳을 말하는데 이 변동대에는 화산대랑 지진대가 있대요. 변동대, 화산대랑 지진대가 있대요. 자, 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는 서로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 빵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판의 경계에 화산대나 지진대나 둘 다 많겠네? 그쵸? 그래서 화산대랑 지진대는 주로 어떻게 써요?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화산대랑 지진대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위치는 거의 판의 경계. 그래서 판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대륙이 갈라진 거라고 했죠.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갈라진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눠진 걸 보면 대부분 대륙과 일치하긴 하는데, 자, 요렇게 판이 있어요. 판이 있는데 판이 경계가 한쪽에 모여 있어. 지금 이쪽이거든. 이쪽을 판태평양 화산대라고 해요. 이거 한 번쯤은 들어봤나요? 판태평양 화산대? 진짜 유명하거든요. 괜찮은 사람 못 들어봐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지진과 화산이 대부분 폭발하거나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우리 이웃 나라 중에 지진을 굉장히 자주 겪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일본이야. 근데 지도 봐봐. 일본에 따닥따닥따닥 점이 찍혀있죠. 일본은 뭐가 됐을까? 일본의 위치가 어디라는 거야? 판의 경계라는 거야. 그래서 자, 대류에서 판은 계속 움직일 거야. 근데 판이 이렇게 있어. 이 상태로 위치해 있어, 경계가. 근데 이게 안으로 들어가든 나오든 얘네는 매끄러운 면이 아니잖아. 그러면 살짝 움직여도 드드득 소리가 나겠죠. 그게 지진인 거예요. 드드득 소리 나면 또 지진인 거야. 근데 이 드드득 하는 이 경계면이 지금 일본에 있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래. 자, 우리 판이 이렇게 있어요. 판이 이렇게 있다가 얘네 둘이 힘이 비슷해. 힘이 비슷한데 둘이 꽝 부딪혔어. 그러면 얘가 위로 솟겠죠. 위로 솟는 거야. 그러면 아주 뾰족한 산이 되겠죠. 이 부분이 알프스랑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젊은 산은 뾰족한 산일까, 뭉툭한 산일까? 뾰족한 산. 그래서 판과 판이 만나서 위로 싹 솟았어. 그럼 엄청 뾰족하겠네? 그러다가 위에 바람이 불면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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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이겠죠. 그래서 좀 늙은 산이 되면 뭉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랑 히말라야 산은 좀 젊은 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해령화산인데 이거는 바다 안에서 지각끼리 부딪혔을 때예요. 바다 안에서 해령은. 이제 새로 나올 것들은 별로 없고, 자, 아까 지각과 멘틀의 일부분을 합쳐서 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뭐랑 뭐를 합친다고?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합쳐서 판이라고 불러.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 불러요. 그
근데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계속 움직이는 애들이지. 꾸물꾸물 움직이는 애들인데 이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는 엄청 쉬운 내용인데 말을 어렵게 해놨을 뿐이야. 해양판이라는 건 우리 멘틀의 일부는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해양판은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대륙판은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판의 경계에서 1년에 1cm에서 10cm씩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경계에서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선생님 오늘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개념소수 한 번에 풀게요. 일단 그래도 쉬어야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세 가지를 나눠서 볼 건데, 자,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나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지는 익명으로 한 명을 떠올려봐. 자, 5년 후에 그 친구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동일하게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이 군대가 있지 않을까? 그럼 살짝 멀어지겠네요. 5년? 딱 갈 나이긴 하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색해질 것 어색해질 것 같아요. 더 가까워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다들 적정한 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군요. 그래요? 자, 사람의 관계와 판이 만났을 때 변화가 똑같아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녹화 잘 들어가요. 선생님이 약간 ADHD가 있어가지고 이래요. 자, 첫 번째는 일단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첫 학기 들어갔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같은 친구들이랑 좀 더 가까워진 친구들이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사이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갑자기 멀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더 가까워졌어. 이거가 판에서 더 가까워지는 경우를 수렴형 경계라고 해요.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존형 경계라고 해요. 멀어지는 걸 발산형 경계라고 해요. 둘은 어떤 경계가 될 거예요? 어떤 경계가 될까요? 자, 1번이 되길 바래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발산형 경계는 점점 멀어진다고 했지. 그래서 판을 보면은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지고 있어. 자, 단면을 한번 봐보면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새로운 판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저 안에 있던 것들이 벌어져서 올라오면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됩니다. 수렴형 경계를 봐보면 얘는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났는데 둘이 팔씨름 누가 이겼어요? 자, 그럼 지우가 졌죠? 그럼 지우가 만났는데 지우가 쫄다우가 돼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보자. 그러면 판이라는 건 위에 있는 지각층이랑 멘틀의 일부였지. 그치?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갔어. 그럼 더 이상 이 들어간 애는 판이 아니야.
아닌 거지. 그럼 판이 생겼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됩니다.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겠죠?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발산형은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고, 보존형은 경계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위로 솟거나 벌어지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가든 위로 올라오든 해서 판이 없어진다. 판에 소멸이 있다. 이 밑에도 알아야겠네요. 자, 판이 벌어졌다. 그럼 뒤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발산형 경계를 먼저 봐보면 해양 지각과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는데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대. 그럼 판이 생긴다고 했어요? 소멸된다고 했어요? 생기는 거죠? 판이 생기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생기는 게 해령이래요. 해령. 해령이라는 거는 안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으면 여기 안에 뾰족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는 화산 같은 게 분출하기도 하고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생겨요. 언덕 같은 게 생겨. 그래서 이 안에 뾰족한 부분을 열곡이라고 부르고 튀어나온 부분을 해령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중간에서 판이 생겨나고 있네? 그치? 그러면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이 제일 늙었겠어? 4번이 제일 늙었겠지. 1번에 가까울수록 막 생겨나고 있는 애잖아. 그치? 그래서 생겨난 다음에 이동해서 쭉 벌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멀면 멀수록 나이가 많이 드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지면 우리 여기에선 열곡과 해양이라고 불렀는데 이 두 개는 다 뭐야? 바닷속에서야. 해양판에서. 근데 땅 위에서도 발산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땅 위에서도. 그때 발산형이 땅 위에서 생기는 경우에는 여기를 열곡대라고 불러요. 열곡대. 이거는 대륙판일 때다. 자, 다음은 이제 수렴형이야. 수렴형에 몇 가지 경우를 한번 봐볼 건데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났대요. 해양판이 주로 더 밀도가 높아요. 더 밀도가 높아 해양판이. 그러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면 밀도가 높은 쪽이 들어가겠지. 그쵸? 둘이 만나서 하나 들어간다면 밀도가 높은 쪽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대부분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섭입이 돼요. 알겠죠? 알겠어요? 해양판이 안쪽으로 섭입이 될 거야. 이렇게. 이게 해양판이고 위에 있는 게 대륙판. 그러면 얘가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는 매끄럽지 않으니까 지지지지지직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면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겠어? 움직일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까끌까끌하잖아. 그러면 안으로 섭입될 때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이쪽에 퇴적물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섭입이 되는 쪽도 있고 위에 올라와 있는 쪽은 산맥과 화산이 생길 수 있어요.
이해는 되나요? 이해는 되는데 나중엔 까먹기 쉽겠죠? 복습을 잘 하세요. 자,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발생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얕은 부분에서부터 얕은 부분에 일어나는 걸 천발 지진이라고 해요. 신발 지진은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걸 말해. 자, 얘를 간단히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섭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까지 지진이 다 일어나겠네? 그래서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서 있을 때랑 여기에 서 있을 때를 비교해보면 해안판보다 대륙판에 있을 때 더 깊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게 느껴진다. 이 그림을 그려보면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깊게 느껴진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해안판과 해안판이 만났어. 해안판과 해안판이 만났어. 그러면 얘네는 종류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더 밀도가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낮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우리는 똑같이 사람이지만 우리가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밀도가 큰 쪽이 항상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밀도가 큰 쪽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다. 그래서 해구를 만들게 된다. 해구. 여기가 파인 부분. 이 파인 부분은 해구라고 해요. 섭입될 때 파인 부분. 해구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여기 드드드드득 들어가면서 화산이 분출할 수 있다고 했지? 드드득 들어가면서 화산이 분출하게 되면 호상열도를 형성하게 된다. 호상열도를 형성하게 된다.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밀도가 작은 쪽이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해양판이 섭입함에 따라 지진의 발생 깊이가 점점 높아진다. 이건 말했죠? 들어가면서 점점 깊이가 깊어진다. 지진의 깊이가. 그 다음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대. 자, 대륙판과 대륙판을 만날 때는 얘네 지금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부딪혔지?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 위로 솟는 거죠. 그쵸? 부딪히면 위로 솟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대한 습곡 산맥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그 거대한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야. 이때는 섭입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부딪혀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일로 들어가면서 화산 폭발시키지 않죠. 그쵸? 그래서 마그마 분출이 거의 없고 화산도 거의 없어.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뻥 터지니까 깊은 곳에서 지진이 느껴질 일이 있어요? 없지. 얘는 안으로 들어가니까 깊은 곳에서도 나타났는데 얘는 부딪혀 봤자야. 저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천발, 얕은 곳에서부터 중간 정도 깊이까지만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나요? 자, 보존형 경계. 여기에서 기억해둬야 될 거는 둘이 만나서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아. 왜냐면 방향이 반대거든. 자,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달려갔어요. 그럼 우리 부딪힐 수 있겠지. 선생님 여기 뒤로 갔어. 멀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한 명은 이쪽으로 가고 한 명은 선생님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부딪힐 일이 있을까? 없어요. 그게 바로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예요. 보존형 경계에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 두 가지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이름이 좀 웃기죠? 근데 예시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보겠어요?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인 예시가 일단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야.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는 변환 단층. 얘가 지금 엇갈리고 있으면
원래는 자 이렇게 퇴적 모양이 있는 땅이 있다고 해보자. 근데 여기가 쭉 갈라져서 반쪽은 여기, 반쪽은 일로 간다고 하면 몇만 년 뒤에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겠네? 요거 변환 단층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보이면 얘는 보존형 경계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화산활동에 의한 피해. 자, 한번 터지고 나면 당연히 용암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하면서 기후에 위기를 줄 거고 비행기도 못 뜰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온 돌이나 용암에 의해서도 피해를 받게 되겠네요. 그리고 화산가스로 인해서 화산가스가 터지면 우리 지난 시간에 탄소의 순환하면서 화산가스 터지면 뭐 나온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화산재도 나오고 가스에는 성분이 뭐가 많을까? 탄소의 순환이니까 뭐가 있어? 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야, 산성이야? 산성이에요, 산성. 산성? 알죠? 우리 탄산음료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산성이잖아. 시잖아. 우리는 시게 느껴지지. 응. 쉬워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아, 당황스러운데. 쉬어요. 산성이에요. 알겠죠? 우리 빈 속에 탄산을 먹으면 속이 아파요. 산성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곧 몇 년 있으면 음주를 하게 되겠죠? 그쵸? 선생님이 진짜 인생 선배로서 꿀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이 아직 주량을 잘 모르고 객기를 부릴 때 한 번쯤 다음날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속이 너무 안 좋고 계속 토하고 힘들어, 메스꺼려. 그러면 사이다랑 콜라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빨리 이 메스꺼림을 없애고 싶어. 그럴 때 이제 탄산음료를 딱 먹으면 그날은 죽는 거예요. 선생님이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알았어. 이거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걸 알았지만 당장이라도 속이 편해지고 싶었어. 그래서 콜라를 딱 먹는 순간 화장실로 튀어가서 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토를 하다 보니까 초록색 토가 나오는 거예요. 담즙이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면 첫 번째, 과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속이 안 좋을 때 탄산을 먹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산성이다. 그러면 화산이 터지고 나서 비가 내리면 무슨 성? 산성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쓸데없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산성비? 자, 그래서 햇빛을 가리면 평균 기온을 낮춘다. 여기가 깜깜하게 어두워지겠죠. 화산재가 가득 기권을 덮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화산가스는 기권의 조성을 받고 이 온실효과에 영향을 준다. 자, 빵 터지면 나오는 대부분의 성분 뭐라고요? 화산가스의 성분?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로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온이 또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게 되겠지. 그리고 뭐 기권의 조성도 바뀔 거고. 그리고 화산재는 빛을 가리니까 광합성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최악이죠. 이산화탄소 많고 광합성 안 일어나면 산소는 적어질 거 아니야. 근데 하나 좋은 게 있어요. 화산재가 농작물 하나 덮잖아? 그러면 이게 비료 역할을 해요. 그래서 땅이 비옥해집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뭐 도로 농경지 이런 거 다 파괴할 거고 항공기오나 방해할 거고. 그래서 제방을 쌓거나 수로를 건설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화산이 터졌다는 건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뭐가 생각날 수 있을까? 보글보글 끓는 거. 추운 날 뭐가 생각날까요? 온천이 있어요. 온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자연 온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본에 가면 진짜 막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자연 온천들이 많죠. 왜냐면
일본은 환태평양 고리에 있잖아요. 그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겠네? 그러면 지구 내부에서 우리가 뭘 끓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온천을 관광 활동,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요. 그런 게 있다. 여러분은 화산 폭발하는 거 보고 싶었던 적 없나요? 사실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선생님의 머릿속에서의 화산 폭발이 좀 멋있었거든요. 빵 터지고 나면 빨간색 용암이 이렇게 나오면서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뭔가 맹렬한 광경 이런 걸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실제로 보면 별로 안 멋있어요. 얘가 용암이 나오기 전에 화산가스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까맣고 뿌예, 뭐가 안 보여요. 까맣고 뿌연 상태에서 용암이 흘러나오긴 하는데 그 겉에가 또 좀 빨갛지가 않아요. 까매요. 별로 안 멋있더라고요. 궁금한 사람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지진을 피해는 한 번씩 각자 읽어보고요.